부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독서인데요. 책을 읽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라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 책에서 얻은 지혜로 실제로 40대 초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가 최고의 대가들이 말한 인문학적 지혜를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켰는지 책 부의 인문학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은 책으로 얻은 지혜를 투자로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볼게요. 책으로 얻은 지혜를 투자로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손실 회피성을 극복한다. 책 부의 인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익이 생겼을 때 얻는 행복보다는 손실이 생겼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손실 회피성이라고 부른다. 이 손실 회피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손실 공포감 때문에 적금과 예금만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런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가 이득에 비해서 손실을 심리적으로 2배 괴롭게 느끼는 손실 회피성과 관련이 있어요.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손실 회피성은 이 기본 원칙에 정반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하락장의 비관적인 뉴스는 대중들이 투자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것이 손실 회피성을 자극해서 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하락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장의 낙관적인 뉴스와 너도나도 돈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손실 회피성을 자극해 고점에서 투자를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화랑장에는 가만히 있다가 거지가 됐다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이 되기도 했었죠. 대중들의 손실 회피성이 만드는 투자 의사결정은 하락기를 회피하면서 더 큰 하락을 만들고 상승기에는 더 투자하면서 폭락과 폭등을 만들어요. 이런 폭락과 폭등에 직접 동참하면 가난해지는 거고 폭락과 폭등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손실 회피성에 대해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책으로 얻은 지혜를 투자로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책 부의 인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술 변화가 심한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비를 지불해야 하며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음료 회사에 투자한 이유가 이런 이유이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1970년대 미국 주식시장에는 니프티 피프티라고 불리는 최고의 50 종목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코닥, 폴라로이드, 제록스와 같은 기술주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찬사받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파산해버렸거나 존재감 없는 기업으로 변해버렸죠. 반면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본능적 취향을 사로잡은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어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만 미래에는 항상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기술주들이 파괴적 혁신에 무너졌어요. 투자의 승률을 높이려면 불확실한 미래를 맞추는데 베팅하기보다는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을 찾아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이런 관점은 부동산 투자에도 유효해요. 책 부의 인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아파트는 거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거주민의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으니 상위 20%가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 책에서 얻은 한국 부동산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까? 서울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슈퍼스타 도시는 서울뿐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울과 여타 도시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자기 강화적으로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왔어요. 서울 중심지와 다른 지역 간의 가격 차이도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 왔죠. 서울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생길수록 서울에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이 더 많이 생길수록 사람들이 서울로 더 자주 오게 되고 서울의 인프라는 더욱더 커지게 될 거예요. 이런 인프라는 또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면서 계속해서 집중화되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투자해야 한다면 반드시 서울입니다. 책으로 얻은 지혜를 투자로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부자가 되려면 책임져야 한다. 책 부의 인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고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책임을 진다는 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100만원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100만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죠.
부자는 기꺼이 책임지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한다면 남 탓을 하게 되죠. 책 부해인문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가난이 내 탓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야. 부익부 빈익빈 이런 세상은 불공평해 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하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구조적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쉽고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죠.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세상에서도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탄생해왔고 그들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전했어요. 정말 힘들고 앞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봅시다.